안녕하세요. 가슴 성형 처음이신가요? 원하시는 컵 사이즈가 있으신가요? 요새는 B컵으로 하는 경우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최소 C컵 이상 하는 거. 금액은 CC랑을 비례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반지 호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형외과 의사는 돈 미세 아니냐, 돈 벌려고 성형외과 한 거 아니야? 얘기하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수술을 뭐 100개, 1000개를 해도 남지 않는 수술이 있어요. 이것도 모티브 같고 이것도 모티브 같지? 같은 의사가 두 개 있는 건 아니죠? 와, 진짜 모르겠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 최정식입니다. 의사 15년 차고요. 성형외과 전문의 10년 차입니다. 아침에 수술 하나 있어서 지금 수술 하나 마치고 나오는 길입니다. 수술이 많을 때는 7, 8건까지도 하는 것 같고요. 밤까지도 아마 수술이 쭉 진행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총 몇 건 정도 하신 건가요? 3,500건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가 다 갔으니까 아마도 4,000건 정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몇 컵 정도 하고 싶으신가요? C컵? C컵 정도? 네. 현재 혹시 사이즈 알고 계세요? A컵이시고. 네. 바로 A컵에서 C컵, D컵으로 딱 늘릴 수 있나요? 당연히 돼요. 남자 가슴이라고 하더라도 C컵까지 가는 건 대부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처음에 이제 막 넣게 되면은 없던 공간을 만들어서 넣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땡땡하거든요. 완전히 없던 자산에서 C컵으로 만들었어도 시간이 지나면 움직임도 좀 생기고 부드러워지고 하니까. 사람마다 가슴 최대 수술 사이즈가 있을까요? 보통 사이즈를 결정할 때 300cc 넣으면 되겠네 이게 아니고요. 키도 봐야 되고 어깨 넓이, 뭐 가슴 넓이 이런 거 다 보는데 가장 중요한 수치 하나만 꼽자면 가슴의 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슴의 폭이 되게 좁은데 보형물을 요만한 건 넣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트랜스젠더 분들이 사이즈가 많이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그 남자의 흉곽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넓어서 600 이상도 들어가기도 하고요. CC에 따라서 네. 금액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금액은 CC랑을 비례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반지 호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브랜드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고요. CC랑은 전혀 무관하다. 근데 원장님이 아까 수술을 거의 한 3, 4천 건 해보셨다고 하셨는데 네. 대한민국에서 수술을 많이 했다 하시는 분들은 몇 건 정도 하셨을까요? 사실 통계 내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그래도 제가 제일 많이 하지 않았을까? 공식 통계는 아닙니다만 3,000개 한 사람이랑 5,000개 한 사람이랑 실력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근데 1,000개와 2,000개는 또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한 2, 3천 건까지는 분명히 올라가는 것 같고요. 거기서는 이제 얼만큼 내가 그 일정함을 유지할 수 있냐가 관건이 되는 것 같고. 이 정도로 바쁘게 수술하시면 연봉이나 인생 구조는 어떻게? 기본적으로는 기본급이 있고 인센티브가 있거든요. 내가 얼만큼 병원에 이익을 내주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수술을 뭐 100개, 1000개를 해도 남지 않는 수술이 있어요. 정말 고가의 수술을 해서 병원에 이익을 많이 남겨줬다면 그게 이제 저한테 인센티브로 돌아오는 구조라서 얼만큼 매출을 낼 수 있냐? 사실은 이제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눈 수술보다는 가슴 수술이 좀 비싸니까 인센티브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가슴 수술은 또 재료값이라는 게 있거든요. 꼭 어떤 분야는 무조건 돈을 많이 벌겠구나 연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대략적인 얘기를 드리면 한 5년까지는 차차차차 오르는 것 같아요. 아마 월급을 한 2,000에서 3,000 정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내 역량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얼만큼 하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가슴 성형 처음이신가요? 원하시는 컵 사이즈가 있으신가요? 75B인데 좀 작은 B D컵까지. 방금 어떤 진료 보신 건가요? 환자분께서 가슴 사이즈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시다가 확대 수술을 받고 싶으셔서 상담하고 가셨습니다. 그럼 원장님은 확대 수술만 거의 주력해서 하고 계신 건가요? 많은 경우가 확대 수술이기는 한데요. 축소 수술도 가끔 있기 때문에 확대 수요가 9대, 축소 수요가 1 이렇게 9대 1 정도로 나뉠 것 같고요. 옛날에는 수술한 가슴 만져보면 딱 안다 막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정말 딱 만지면 이거 뭐야 보형물이네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었다면, 요새는 보형물의 질감 자체도 좋아졌고요. 보형물을 가릴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개발됐기 때문에 일반인이 딱 만졌을 때 보형물이다 라고 느끼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누우면 밥그릇 같다, 세게 잡으면 터진다, 이런 속설들 있잖아요. 사실 오셔가지고 항상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거 밥뚜껑 되는 거 아니냐. 옛날에는 물방울처럼 생겼거든요, 보형물이. 돌아가면은 모양이 망가지잖아요. 근데 요새는 다 라운드 타입이거든요. 이게 안에서 좀 움직임이 있어. 누웠을 때 좀 퍼지고 일어나면은 모양이 자연스럽게 좀 잡히니까 그런 걱정은 정말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교통사고 당할 수도 있고 남자친구가 이렇게 세게 쥐면은 터질까봐 걱정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뭐 남자친구분들이 더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막 만져도 되나요? 이렇게 막 물어보시는데 제 환자분 중에 가슴으로 떨어져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진 경우가 있었거든요. 갈비뼈만 부러지고 보형물은 완전히 멀쩡하더라고요. 사람의 악력에 의해서 터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혹시나 죽게 되면 네네. 화장을 하잖아요. 실리콘이 많단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대부분 다 날아가요. 약간 잔재가 남긴 해요. 껌처럼 되거든요. 화장터에서 유골이랑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고요. 화장이 안 된다든지 보형물만 다 탔는데 동그랗게 남아있다든지 그렇지는 않으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원장님 저희가 3개를 아, 준비했는데요. 네. 한번 만지시고 손을 앞으로 가져가시면 3가지가 있어요. 진짜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도전해보겠습니다. 틀려도 욕하지 마세요. 진짜 안 해봤어 이거. 이렇게. 이건 멘토다. 이건 멘토고요. 하나로 얘기해야 되나요? 같은 의사가 2개 있는 건 아니죠? 이것도 모티브 같고 이것도 모티브 같지? 저 놀리는 거 아니죠? 멘토 엑스트라? 이게 멘토 부스트네. 320? 이거 모티브인데? 사이즈는 295? 업, 315? 업. 355? 와 진짜 모르겠다. 벗어도 돼요? 진짜 구분이 안 되네요. 실리콘이 좀 비슷한 걸 써가지고 이 주름이 좀 생기거든요. 다른 애들은 주름이 좀 덜 생겨요. 장단점이 좀 있어가지고 무조건 이게 좋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뭔가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가장 고가의 제품이 있을 거고 가장 저가의 제품이 있을 건데 고가 제품을 했을 때 가장 결과가 좋을 거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나는 비싼 거 했으니까 무조건 최고의 결과가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한테 맞는 제품을 전혀 받고 해서 하는 게 결과가 더 좋은 거 아닌가. 옛날에 필러만으로 크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고 실제로 나중에 다 문제를 일으켜요. 여기는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니까 오히려 보형물은 외피가 있으니까 우리 몸이랑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요새 나온 거는 워낙 좋아서 터져도 모양이 유지가 돼요. 보형물을 삽입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죠. 원장님은 어떻게 하시다가 전문으로 하시게 되신 건가요? 전임의 과정이라는 걸 했어요. 박사후 과정 같은 거예요. 교수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 전임의가 끝나면 조교수가 돼요. 조교수부터 테뉴어라고 부르거든요. 잘리지 않는 교수. 저도 사실 성형외과 의사들이 비슷하게 시작하듯이 눈 수술 먼저 하고 보톡스 필러 이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전문을 따고 나서 제가 전임의를 했던 병원이 전국에서 가슴 재건 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병원 중에 하나였거든요. 가슴 재건이라고 하면은 유방암이 걸려서 완전히 절제해낸 후에 가슴을 새로 만들어드리는 그런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전임의 하는 동안에 외과에서 가슴 수술을 해서 있던 가슴이 사라지니까 굉장히 상실감이 크시거든요. 성형외과의 역할이라는 게 수술 이전의 모습으로 복원시켜드리는 게 저희의 임무였고요. 그때 좋은 경험을 토대로 나의 좀 스페셜티를 살려서 수술해보자 이런 결심을 했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지 않나요? 많은 분들의 생각을 보면은 가슴 수술만큼은 굉장히 큰 수술이고 만지면 엄청 이물감 심하고 티난데 생각하시는 경우가 진짜 많은 것 같거든요. 실제로 해보면 정말 좋아해 주시고 만족도가 진짜 높고 티도 안 나요. 이게 10년이고 20년이고 정말 오랫동안 예쁜 몸을 가질 수 있는 수술이거든요. 효과로만 보면은 그 어떤 수술보다도 드라마틱하고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수술이니까 성형수술 하나만으로 내가 자존감이 높아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대단한 일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입원하신 분도 계신가요? 멀리서 오시거나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거든요. 외국인 분들은 가슴이 큰 편인데 그쵸. 가슴이 큰 사람도 고민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너무 커서 목이나 허리가 아파서 네. 오히려 줄여달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옛날에는 사실 가슴 크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A컵이면은 나는 B컵만 해도 충분해. 요새는 B컵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보통 300cc 이상을 넣어서 최소 C컵 이상 하는 거. 가끔씩은 D컵이나 E컵으로 아예 해달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한 가지 제가 좀 경험하면서 특이하다고 느꼈던 거는 일본 분들은 가슴골에 좀 굉장히 집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보통 벗어도 나는 가슴골이 생겨 있으면 좋겠다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일본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벗었을 때도 좀 가슴골이 예쁘게 생겨 있을 수 있게 이렇게 수술해드리고 있죠. 저는 감정이 기복이 좀 없어요. 실제로 제 상담 후기 중에 의사가 AI인 줄 알았다라고 한 후기도 있었어요. 외과 의사가 가져와야 할 덕목 중에 하나가 감정의 기복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어떤 날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신나서 수술을 하고 어떤 날은 침울한 상태로 수술하면 저는 그게 다 결과에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환자분과 저의 관계는 일종의 약속이나 계약 같은 거거든요. 저야 물론 하루에도 몇 건씩 수술을 하지만 환자분 입장에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몇 년을 고민해서 정말 신중하게 결정한 끝에 수술을 하시는 건데 제가 한 분 한 분 최고의 결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일에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성형수술은 보험과가 아니다 보니까 내가 하는 수술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단점이라고 하면 그 수술 결과의 한계점일 것 같아요. 모든 환자를 제가 요새 잘 나가시는 장원영 씨 얼굴처럼 만들어 드릴 수는 없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수술의 결과가 있을 거고 환자분이 생각하는, 기대하는 결과가 있을 거거든요. 과연 어떤 의사가 좋은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환자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정서적인 교감을 많이 나누는 의사, 좋은 의사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외과 의사라면 오히려 가장 최상의 결과를 꾸준하게 내주는 의사, 누구에게나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의사, 외과 의사가 가져야 되는 덕목이 아닐까.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사람들과의 교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즐거운 면이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시간이 남을 때 공부하는 거를 즐기게 되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 보면은 누워서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잖아요. 저는 1시간 이상 잘 못하거든요. 특이한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공부가 취미인 사람입니다. 욕하지 마세요. 진짜예요. 의사가 아닌 원장님이라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사실 이 성형외과라는 직업이 주변에 흔치는 않으실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의 성형외과 전문의가 3,000명? 4,000명쯤 될까요? 많은 직업군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사는지, 일상은 어떤지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다시피 그냥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소시민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어떤 혹자분들은 야, 성형외과 의사는 돈 미세 아니냐, 돈 벌려고 성형외과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환자분께서 수술 잘 됐다고 고맙다고 표현해 주시고 그런 만족감을 표현해 주실 때 그때가 저의 가장 큰 보람된 순간이거든요. 하루하루 편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 거니까요. 저희 그 성형외과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우리랑 똑같은 인생을 사는, 열심히 사는 인생의 한 종류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